사실 구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좀 화면을, 좀 전체적인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예, 좀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제 얼굴을. 그래서 이번에 좀 화면을 크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래도 예, 구독자가 예, 하루에 뭐 5명, 1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추석 때 연휴 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분, 두 분씩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 오늘 또 짧게나마 이러한 노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너무 GTX와 아니면 4차 철도망 이런 것들을 최근에 올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노선들이 몇 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이것들이 실현 가능한 이러한 것들로서의 필요한 노선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가 저는 신분당선, 특히 광교 흡매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2022년을 준비하면서 이 구간에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제 화면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화면들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나중에 뭐 전체적인 화면이 좀 더 크게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양하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광교 호매실 구간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기존에 뭐 다른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 현재 어떤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좀 생략을 하고요. 예, 오늘은 이 구간에 대한 얘기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교 중앙역에서요, 광교역까지 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게 신분당선입니다. 아시겠지만 6량 무인으로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분당선은 그 양재역에서 이렇게 쭉, 맞죠? 예, 터널을 가가지고 쭉 지나가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광교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강남을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또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또 내후년에 또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의 어떤 핵심 상권들을 그래도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신분당선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의 광교 중앙역의 힐스테이트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뭐 4, 5년 동안 정말 급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노선이 중요했다. 노선이 중요했고 결국 지역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러한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교 중앙역에서 광교역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보시면 광교역에는 경기대 광교입니다. 경기대 광교. 그래서 이 주변에 경기대학교가 있고요. 광교 중앙역은 여기 아주대학교가 있고 이런 좀 현재까지 끝에 어떤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교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기지까지 이동하는 게 광교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호매실 구간까지 새롭게 노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예타 때요. 뭐 작년이었죠. 예타 때 보면 이것들을 복선으로 하기에는 어떤 전체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구간, 여기 보시면 화서역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수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수성중학교의 이후 구간에서는 단선으로 좀 배치를 하고 쭉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사비를 8,800억 원 이렇게 좀 비용을 따져봤고요. 그런데 이번 4차 철도망에도 보면 호매실에서
이렇게 봉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획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화서역과 호매실역을 단선으로 가는 게 옳은 거냐?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제 고민이 됐었고, 이 단선으로 가면 안 된다, 복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역에서 계속 얘기들이 이제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좀 반영돼서 이번 기본 계획안을 보면 대안 1, 항상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노선을 대안 1로 항상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빨간색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노선이고, 그 중에 대안 1이 진행하려고 하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계획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단선이 없어졌어요. 보시면 맞죠? 단선이 없어지고 복선을 전 구간 다 복선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고요. 그래서 뭐 일부 공사비가 뭐 증액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봉담까지 이어지는 그 이후 신분당선 그 이후 구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단선이 가다 보면 열차의 운행의 효율 그리고 운행에 대한 어떤 뭐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 계획 때는 복선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볼 때 예타 때 과연 이 구간 단선으로 가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본 계획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까지 노선의 힘에 상당한 힘을 보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기본 계획 고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내년에 기본 계획 고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 계획 고시에 보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복선으로 결정되는 사항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어떤 이 기존에도 예타가 통과되면서 이런 화서역 프로죠 아니면 호매실 구간의 어떤 신축 아파트들 호매실 주구가 이쪽보다는 이쪽에 새롭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가격들이 많이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계획 고시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복선화된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까지의 어떤 노선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을 받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저희 그 사부TV 또 어떤 저희 역세권 또 저희 철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저희는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내년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노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보시면 기존에 신분당선에 대한 노선을 좀 보시면요. 강남까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맞죠? 판교, 정저, 오리, 광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분당선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신분당선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고 있다. 아주 슬림하게. 그리고 여기 어떤 산악 지역을 터널로서 그냥 한 번에 통과해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을 분당선에 비하면 확실하게 줄여줬다. 물론 가격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노선의 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지는 광교 호매실 구간은 이제 광교 중앙역에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SB, 이렇게 06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신분당선, SB가 신분당선, 이거 약자입니다. 6, 7, 8, 9 이렇게 하고 나중에 봉담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강남까지 가고 있고요. 차후에는 강남에서 신사, 그게 2단계 구간이죠. 그 다음에 용산까지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삼성까지 가는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잖아요. 아무래도 분당 중심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물론 서울을 관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분당 중심에서 어떤 필요한 구간들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전 노선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단계별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일단은 신사역까지 내후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요 단계별로 항상 진행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사역까지 만약에 운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인력, 장비 아니면 기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광교에서 호메시까지 가는 구간들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용산이나 아니, 용산에서 삼성까지 가는 구간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노선이 일단 공사를 해야 돼요. 예, 공사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공사를 한번 시작을 하면 그 공사는 웬만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건설회사가 특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 그 공사 기간 안에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그래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의미 없는 기공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착공, 공사 착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중요하다. 뭐 기공식, 착공식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미리 커팅만 하는 거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커팅하는 것보다 실제로 삽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삽을 들고 공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지면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실제로 운행까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러한 시간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기본 계획인가 곳이, 실시 계획인가 곳이, 그 다음에 공사. 그래서 앞에 이왕이면 계획이 좀 본격화되는 이때 솔직히 시장에서는 많은 어떤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본설계나 아니면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이미 상당수는 반영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메실 구간에 뭐 거산, 삼익, 삼차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단독 상가주택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메실에서 이제 화서역, 그 다음에 수성중학교 이렇게 바라보시면, 수성중학교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분당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수원 트램이라는 이러한 그 이제 도시철도 트램이죠.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램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이 도로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고 수성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운동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맞죠? 신수원선, 인덕원 동탄선도 이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신분당선 공사 시기와 거의 유사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행은요, 신분당선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둘이 비슷해요. 원래 과업 기간을 따지면 이게 더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또 크게 따져보면 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과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계통과 이 계통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공사 기간의 상당수가 좀 겹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수성중학교에는 현재 지하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후에 뭐 분당선, 수원선, 트램 이런 것들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보면 나름 트리플 역세권도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트램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요거와 요거는 이제는 뭔가 궤도에 올랐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수성중학교 주변에 운동장 주변에 있는 이런 뭔가 주택들, 이런 주상복합들 아니면 여기 뭐 작은 뭐 상가 주택들 아니면 여기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들, 이러한 부지들의 어떤 수요가 상당할 거고, 저는 그게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현황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이런 뭐 상가 건물, 빌딩, 그다음에 이런 상가 주택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여기는 지금 뭐 딱히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개발 이런 사업들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규모 정비 사업들 아니면 그냥 이러한 단독 필지들을 매입해서
뭐 다세대나 이런 것들을 짓는 이런 상황들도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따른 지역의 상황에 따른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느낌을 좀 달리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입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뭘 해도 개발이 돼도 뭐가 되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왕이면 말 그대로 뭐 전체적인 재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지만 지금 이 지역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마 소규모 정비 사업 정도나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런 좀 뭐 상가지 이런 상업지나 아니면 좀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 이런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주변에는 현재는 말 그대로 이런 나지막한 이런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들도 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이러한 단독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지들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바라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여기 체육관 맞죠? 맞죠? 운동장, 수원 맞죠? 운동장 있죠? 수원 운동장. 여기에 보면 뭐죠? 축구 전용구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이러한 단독주택들이 있고요. 요 앞에 보면 여기 좀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산자락에 이렇게 산성 같은 문화재.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 체육관 주변에는 고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고도 제한이 상당히 걸려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요 문화재, 산성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들, 여기에는 상당히 문화재가 있어서 아마 여기에도 여기 뭐 여러 안전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바라볼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풍림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주공 아파트, 여기 또 임대가 많이 있죠. 3단지, 4단지, 이렇게 3단지, 4단지, 그 다음에 풍림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세대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까 입지 상황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요 구간이잖아요. 맞죠? 요 구간, 여기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지나가죠? 신수원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인동원 동탄선, 하고 여기 교차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로변만 널찍하게 있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대로변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지역 사이에 이렇게 신분당선과 신수원선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 시기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계별 공사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더블 역세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입지적 상황을 가질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구역 여기는 아마 여기도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포츠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진행이 되겠죠. 일부는 아마 공공에서 개발하고 일부는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공공에서 같이 하다 보면 이 부지들에 있어서 주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민간의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호텔 아니면은 생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예전의 느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앞에 광장구나 이러한 것들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도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이런 고도 제한 부분들 문화재 보호 시설에 대한 어떤 고도 제한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여기 고도 제한을 일부 풀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지가 좀 상업용 이런 주요 역세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뭐 없애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요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왕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성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러한 재건축이 진행되기에는 뭐 재건축은 가능하겠죠. 이런 단지별로.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기에는 이미 지역적으로 새로운 주택들도 많이 들어나고 있고 노후도가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로정비 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부지가 좀 넓거나 아니면 뭐 대지 지분이 많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나의 단독 필지라도 좀 부지가 넓은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도로에 접해 있는 이러한 부지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도로변에 꼭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이 골목 이 안쪽에 도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도로도 사이에 저는 일단은 이러한 입지는 전체적인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엔 타이밍상 지금이 그래도 가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골든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지역의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 공사 들어가면 이미 그때는 상당히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박자 빠르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원래 좀 풀 버전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조금 짤막하게 신분당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노선마다 짤막짤막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부 TV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많이 좀 찾아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방송 중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이거를 뭐 어디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제좀 영상에서 좀 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과연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더 좋은지 제가 좀 평가를 좀 받아보고 계속 지금 이제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트레이닝 해가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주겠다. 그 약속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정말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많은 격려, 또 주변에 많은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부동산 먹방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좀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같이 좀뭐 필요하시면은 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또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속 시원하게 그 내용들을 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부동산 어떤 특정한 노선을 밀거나 특정한 노선을 제가 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왔고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흐름에 대한 것들 그다음 맥락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이런 소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왜 이 채널을 봐야 되는지 왜 사브 TV를 보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짤막하게 좀 영상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각도가 맞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브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신분당선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